안녕하세요. 호주 사는 대릭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주 유학 생활에 대해서 조금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캔버라에 있는 호주 국립대학교를 졸업했어요. 호주 국립대학교는 영어로 하면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그래서 줄여서 ANU라고 많이 부르고요. 호주에 있는 유일한 국립대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메디컬 사이언스를 학사로 전공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유학 생활에 대한 모든 것. 굉장히 주관적인.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유학을 오시려면 호주에서 파운데이션 과정을 다들 하셔야 돼요. 파운데이션 과정은 보통 호주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이랑 똑같아서 그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과하고 나야 그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ANU 같은 경우에는 ANU 컬리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시드니 대학교 같은 경우는 테일러스 컬리지 뭐 이런 식으로 각 대학교마다 그 부설 파운데이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유학생들은 만약에 그 나라에서 대학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학생분들은 전부 파운데이션 과정을 거치셔야 되고, 모든 학과마다 또 그 학교마다 기준치가 있어요. 거기를 통과하고 나야 이제 본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 과정을 끝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또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파트타임이 되지가 않아요. 전부 다 풀타임 스튜던트가 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학생 비자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한 학기당 4과목의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한 과목당 6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6개씩 4과목이니까 24, 24유닛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 1년에는 48유닛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풀타임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공대이다 보니까 제가 선택한 과목마다 모든 실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실험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주 5일을 거의 다 나가야 됐었던 것 같아요. 실험, 그 다음에 렉처, 그 다음에 튜토리얼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다른 과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제가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공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학교였기 때문에 모든 실험과 실험 보고서, 실험 전 보고서, 그 다음에 퀴즈 같은 거, 에세이, 리포트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가 좀 부족하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과 출신이 아니고 또 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실 화학을 들었을 때 화학이 필수라 가지고 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정말 한마디도,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네이버라도 검색을 해가지고 뭐 EBS 같은 거 들어봐야겠다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무슨 한 단어가 영어로 있으면 그걸 한국말로 바꿔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말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EBS를 들으려고 하고 네이버를 보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영어를 영어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를 페일할 경우에는 다시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유학생 입장에서는 돈의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 한 학기를 통째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학기가 아니라 한 과목을 통째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한 학기가 연장이 되는 거고, 그 한 학과를 통째로 등록을 또 해야 되는 거고, 재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학생비자 연장비, 학생비자를 하려면 무조건 학생보험을 또 들어야 돼요. 학생보험 연장비까지 해서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 또 집값이며 생활비며.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페일을 하지 않는 것이 효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투적으로 임했어야 됐고, 지금 생각해봐도 저의 학창 시절은 굉장히 전투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유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조금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자면, 1학년 처음 들어가면은 공통 이제 필수 과목들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메디컬 사이언스가 전공이기 때문에 뭐 생물학을 전공하는 친구들, 또 화학을 전공하는 친구들, 뭐 바이오 엔지니어링, 뭐 피직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공대 쪽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필수적으로 기본 생물이라든지 화학을 다 같이 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1학년 수업
들어가면 한 300명에서 400명? 정말 대형 강당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교수님이시죠? 교수님께서 마이크를 끼고 강의를 하십니다. 한국에서는 대학 경험이 없어가지고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과목이었어요. 사실 기초도 안 돼 있는 상태였고 그냥 암기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전혀 아니었고 이해를 했어야 됐고 또 매주 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험전마다 실험전 필수 뭐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다 풀어야 되고 실험이 이제 3시간에서 보통 4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매주 퀴즈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하기로 또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그런데 그 화학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라 한 학기에 시험이 3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3번을 합쳐가지고 또 평균을 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되게 촉박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굉장히 영어가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말도 제가 궁금한 것들 말로 표현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일단 강의를 들어가서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부러웠던 거는 이제 동기 친구들은 전부 다 필기를 하잖아요. 선생님께서 이제 중요한 얘기 하시면 거기서 필기를 하는데 전 필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 때는 자동적으로 녹음이 되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쓰시면 그러면 만약에 1시간 강의면 저는 그걸 한 4시간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듣기 평가를 하는 거죠. 혼자서. 선생님 하는 걸 다 받아 적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모르는 거를 찾고 또 구글을 검색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렉처만 공부하는데도 하루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렉처가 있고 실험까지 따라가려니까 너무너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험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 주까지 계속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하나의 에피소드는 이제 저희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제 1학년 화학 전체 담당 교수님이신데 되게 학생분들에게 애정이 많고 많이 가르쳐주고 늘 학생들과 함께 한다고 유명하신 선생님이셨어요.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메일을 보냈죠. 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에 실험이 끝나고 수요일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뭐 목요일에 시간이 되냐? 연장하고 뭐 목요일에 됐는데 바쁘다. 뭐 금요일에는 또 바쁘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바쁘다. 그럼 화요일에는 또 바쁘다. 계속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계속 기다리고만 있고 속은 답답하고 뭐 교과서를 찾아봐도 구글을 검색해봐도 네이버를 검색해봐도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답도 나올 수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출 날이 되었어요. 그럼 제출 날 5시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저랑 약속을 한 게 2시였어요. 그럼 저는 3시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시에 교수님실 앞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미리미리 가는 승격이라고 했으니까 한 1시 반 정도에 가 있었어요. 갔는데 교수님이랑 한 학생 3명이서 그 교수실에서 되게 기분 좀 막 얘기하고 이렇게 놀고 계시더라고요. 사이좋게. 그렇게 하고 2시가 됐는데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저는 이제 한국 예의에 대해서 한국물이 많이 빠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기다렸어요. 교수님이 나오기 전까지.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가지고 한 2시 반? 조금 되니까 저는 점점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걸 빨리 물어봐가지고 답해가지고 5시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2시 반 정도 되니까 웃으시면서 학생분들이랑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냥 지나치시길래 내가 대리기라고 이메일 계속 보내가지고 이렇게 연기가 돼서 오늘 이렇게 만나기로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그러냐고 미안해 나 바쁘다고 지금 가야 된다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황당했어요. 저는 30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특히 그리고 교수님께서 제가 와 있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는 몰랐겠지만 어제는 그 앞에서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2시가 약속 시간이었으면은 사실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계속 학생분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계셨고 30분을 더 기다렸는데 저는 더 초조한 상태인데 바쁘니까 자기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도 좀 기가 찬 일인데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순간적으로 저희 학비가 모든 게 다 지나가고 이것을 무조건 제출해서 이제 파스를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고 또 괘씸하고 해서 제가 막 교과서라든지 교과서 그다음에 실습용 뭐 프린터물 그리고 제가 제출한 보고서를 다 들고 있던 거를 너무 놀래가지고 그 화를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 교수님한테 다 던져버립니다. 그 교수한테 내가 지금 그렇게 했잖아! 이러고 그냥 던져버려요. 교수님이 이렇게 가시다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를 쳐다보십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제 말을 제대로 영어로 표현할 수도 없었고, 그때까지 영어도 많이 서툴렀고, 이 기다리면서 그 초조함과 앞으로 이제 제출 마감 시간에 초조함이 이제 터져버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 제 손에 있던 모든 걸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다 던지고, 내가 계속 기다렸잖아! 교수님, 다시 돌아오십니다. 약속이 있다고 하셨던 교수님 돌아오시고 결국에는 저의 질문을 친절하게 다 말씀해 주시고 저의 이름을 알아가셨죠.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새벽에 문자를 해도 문자도 아니죠. 새벽에 이메일 해도 답장해 오시고 아침 일찍 가도 답장해 오시고 그래서 1년 동안 화학 성적 아주 좋게 마무리 지었다는 아주 훈훈한 얘기로 끝이 나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장점이 조금 있었어요. 뭐 거기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소문도 많이 났기 때문에 뭐 저에 대한 오해도 많이 생겼지만 그게 1학년 처음이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살아남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지금에서야 하는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좀 살아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양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 그냥 예 이렇게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여 주시지 않으셨어요. 교수님들께서. 저희들이 그 아이들보다 엄청난 학비를 내면서 계속해서 학교는 좋아지고 있는데 다 우리 돈들인데 그래서 우리들을 그렇지만 유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보살펴 주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어차피 쟤네들은 영어도 잘 안 돼. 말도 안 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물론 첫 1학년들은 더 심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분과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 이제 소문이 나야 이제 교수님들과 그 교수님과 학생들은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 수업 이제 렉처 같은 거 300명 같은 데 들어가면 제 이렇게 양쪽 십자가 사이로 아무도 앉지가 않았어요. 아무도. 근데 물론 그거 말고도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처음 1학년 1학기가 시작되고 나면 동아리 같은 거 있죠. 호주에도 동아리 같은 게 있는데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앞에서 계속 전단지를 나눠준단 말이죠. 그러면 렉처가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대형 강당이니까 이렇게 다 앉는 좌석이 있고 계속 계단식으로 위로 어떻게 되는 거 좀 아시겠나요? 뭐 오페라 같은 거 보러 가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서 계속 전단지가 달려오면 앞에서 받으면 저는 뒤로 넘기고 앞에서 좀 그냥 뒤로 보지도 않고 넘기고 저도 앞에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계속 오다 보니까 그냥 계속 넘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뒤에서 부시럭 하고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겼던 애가 그걸 뒤로 안 넘기고 계속 이렇게 모았나 봐요. 그리고 모으고 제가 그 제 뒤에 앉은 아이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로 그냥 전단지를 눈 오듯이 이렇게 뿌려버립니다. 제 머리 위로. 그러니까 뒤에는 뭐 여자애들이고 남자애들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이제 갓 대학교 1학년이 됐으니까 뭐 그 친구도 굉장히 어리겠죠? 18살? 웃고 뭐 하이파이브 하고 난리가 났어요. 뒤에 들은 소리는. 그런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 제 머리 위에 떨어진 전단지들을 다 다시 주웠습니다. 다 다시 줍고 뒤로 돌아봤어요. 뒤에 돌아보니까 그 무리들이 있죠? 그냥 누가 저한테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눈이 마주친 그 남자애한테 그냥 그 얼굴에다가 전단지를 던져버렸어요. 또 던졌네요. 그걸 던졌는데 그렇게 던지고 나면 뭐 싸움이 일어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전혀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부 다 멘붕. 지금까지 그분들께서 뭐 동양 친구들 많이 괴롭혔겠죠. 학생 시절에도. 자기들한테 이렇게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나 봐요. 근데 없다고도 하고 동양 친구들이 많이 그렇게 덤비질 않고 근데 저는 그냥 제 머리 위에 던져줬길래 감사해서 저는 얼굴에 던져준 것 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점점 더 왕따 생활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전 비디오에서 말했지만 저는 인생이 독고다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로지 학비, 페일하면 안 되는 것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자꾸 뒤에서 제가 지나가면은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잘 모르니까 외우고 이해하려고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뒤에 중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수업을 듣고 막 캠퍼스를 돌아다닐 때 뭐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제가 이렇게 막 생각을 막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남의 말에도 별 신경을 안 쓰고 그런데 뭐 누가 계속 매적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매적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일까 하고 하면 그냥 계속 매적이 저만 지나가는 그런 말들을 하길래 무슨 말인가 이거 나중에 보니까 미친 개로 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몇 번의 사건들 때문에 하지만 뭐 대학생활 뭐 외롭지만 뭐 그 초반 사건으로 인해서 별 괴롭힘 같은 것도 없고 그 뒤로는 뭐 인종차별 같은 것도 없이 무난히 제때 졸업을 저는 했죠. 그래서 저희 학과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학교가 좀 웃긴 게 그 경쟁심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매 학기마다 그 기준 성적을 해가지고 상위 30%하고 나머지 70%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70% 맞나? 그리고 어쨌든 그 성적 순을 계속 잘라요. 매 학기마다. 그래가지고 더 경쟁심이 심했고 저도 왜 그러냐면 그 쫓겨나고 싶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메디컬 사이언스 졸업을 하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 제가 졸업하던 해에 30명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저희 과로. 그 중에 한 명 당당하게 제 이름을 돌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오늘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호주를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주의 장점과 한국의 장점을 함께 모여 또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를 매일매일 고민하는 대리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호주 사는 대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